안녕하십니까. 리더십. 이번 시간에는 기말고사 대비 총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 여러분들께서 달성하셔야 하는 학습 목표는 우선 후반부 수업의 핵심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후반부 수업의 학습 결과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수업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주요 학습 내용은 리더십 전략, 문제 해결 방법, 윤리적 리더십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리더십 전략에 있어서 우리가 비전 리더십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은 밑에 나와 있는 5가지 특성으로 설명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림 또는 이미지를 뜻하는 것이고요. 지금보다 변화된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변화를 통해 새로운 일하는 방식을 가르쳐 준다라는 데에 비전의 의의가 있겠습니다. 또한 비전은 가치의 바탕을 두고 앞으로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가 방향과 의미, 목적을 제공하는 지도의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현재 모습보다 더 도전적인 시도를 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께서는 그림, 변화, 가치, 지도, 도전이라는 특성이 설명하는 것이 비전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전. 그렇죠? 설명에 이렇게 네모칸을 뚫어 놓고요. 빈칸에 들어갈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비전이구나 라는 것을 잘 적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러한 비전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비전은 리더가 청중에게 적절히 조정해서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왜냐하면 구성원들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큰 변화를 요구한다라고 했을 때 구성원들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겠는데요.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비전이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어떤 이상을 추구하느냐. 비전의 가치를 돋보이게 하는 것을 리더가 해야 한다라고 비전 표현하기 위해서 강조를 했었죠. 세 번째로는 비전을 표현하는데 적절한 언어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이 적절한 언어 표현이라는 것은 영감을 주는 것, 그죠? 그리고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주는 어휘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4번째는 비전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비전을 사람들과 잘 연결을 시켜주는데 포괄적인 언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강조하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포괄적인 언어에 대해서 비전 표현하기 위해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자, 리더십 전략으로서 분위기 조성하기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리더는 일을 잘할 수 있게 구조를 제공하고 규범을 명확하게 해주고 응집성을 키워야 합니다. 여기서 정리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응집성을 키우기 위한 방법이었는데요. 구성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우리가 똘똘 뭉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응집성의 사례에는 붉은 악마가 2002 월드컵에서 응원했던 사례 여러분들 떠오르시죠? 거기서 우리가 불가능한 목표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꼭 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규칙을 정하지 않아도 그 그룹에 참여하려는 능동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본래적으로 성격이 수동적이거나 내성적인 구성원이 있을 수 있죠. 그 사람들은 너도 응원전에 한번 가보는 거 어때? 정말 재밌어 라고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지 잘 들어보려는 경청하는 태도가 요구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그룹, 집단 내의 목표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 구성원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 목표 또한 성취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 도와주는 것이 응집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안전한 분위기를 조성해서 표현의 자유 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요. 책임에 대해서 리더 혼자만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공유할 수 있도록 나누어 가지는 것이 응집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요. 리더와 부하 간의 상호작용. 우리가 교실 수업을 할 때도요. 강의실에서 교수와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똘똘 뭉쳐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응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들끼리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룹 내에서 리더 구성원의 상호작용만 하는 것보다는 구성원과 구성원 사이의 상호작용을 조성하고 장려함으로써 무엇을 높일 수 있다고요? 응집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리더십 전략으로는 우수성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 우수성이라는 것은 리더로서 우리 그룹에서 목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달성해낼 것인가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를 잘 해내기 위한 우수성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어야 조직 구성원들이 리더의 리더십에 잘 따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수성의 기준을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룹 구성원들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기억해야 하는 사항, 그리고 습득해야 할 스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이 보여주어야 하는 결단력은 무엇이고 노력은 어떤 정도로 기울여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요. 그리고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혼자 일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요. 그룹 구성원들에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일을 끝내는 마감 시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통해서 도달해야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목표에 꼭 도달하고 그것을 이루어내야 한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표를 달성하거나 달성하지 못했을 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안내해 줌으로써 그 기준에 있어서 혼선을 겪거나 아니면 기준을 달성한 다음에 실망하지 않도록 명확한 설명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리더십 전략으로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우수성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게끔 촉진하는 역할을 리더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 있어서 결과를 검토해주는 과정에서 리더로서 생산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생산적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리더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게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수업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생산적 피드백의 제공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행동에 대해서 말하라 라는 겁니다. 즉 개인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을 들어서 문제가 되는 행동을 설명하는 것, 그죠? 문제가 되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예를 들었냐면요. A라는 사람이 계속 지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 지각한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죠. 제 시간에 도착할 줄을 모르네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좋지가 않았어요. 문제가 되는 행동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3일이나 계속해서 지각을 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와 같이 하는 게 좋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관찰한 바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라는 겁니다. 생각한 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팀장이 되었는데요. 부하 직원에게 보고서를 써오라고 했는데 잘 못했어요. 그게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마감 전에 벼락치기로 보고서를 작성했나 보네요. 이와 같이 생각한 바를 말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했고요. 본 것을 말해주는 거죠. 보고서를 검토해 봤는데 오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류에 표시를 해놨으니 확인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나 언어를 사용하라 라는 겁니다. 너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좋지가 않다라고 했어요. 상대방의 방어적 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같은 예에는 뭐가 있었냐면 나 언어로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악을 너무 크게 틀어놓다니 당신은 배려심이 없네요. 이렇게 하는 거 좋지가 않고요. 음악을 크게 틀어놓아서 제가 일하는데 집중이 잘 안 되네요. 이렇게 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침착하고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은 언어로 피드백을 줘라 라고 했는데요. 뭐뭐 할 필요가 있겠네요 라고 지시하는 형식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우면 이를 훨씬 배우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이렇게 표현하는 건 별로 좋지 않겠고요. 오히려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웠기 때문에 일을 앞으로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침착하게 표현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명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는데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명확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어떤 업무상의 절차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 절차에 대해서 다 이제 알겠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더 확인을 하는 거죠.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확인해야 하는 것 중에 빠진 게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 볼래요? 라는 식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 어떠한 피드백이라고요? 생산적 피드백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